이 질문 좀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전문직, 예를 들어 의사, 변호사, 이 전문직과 사회, 이 양자는 말이야, 항상 협상을 해왔는데, 어떤 협상을 하냐면 정의를 하려고. 전문직과 사회가 협상을 벌여서 정의를 할 게 뭐냐면, 전문직과 사회, 양자 간의 관계의 조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전문직과 사회는 관계의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려고 협상을 했을까? 어쨌거나 이 가정 한가운데에는 항상 긴장이 조성되는데, 이 긴장은 사이의 긴장이야. 첫째, 전문직은 항상 추구를 하는데 자율성을 추구하지. 반면에 대중들은 전문직한테 항상 요구하는데 뭐를 요구하냐면 책임을 요구해. 이 자율성과 책임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은 대립적 관계거든. 책임을 요구하게 되면 자율성은 위축이 되는 거고, 자율성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책임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율성이냐 전문직이 요구하는, 책임이냐 대중들이 요구하는, 이 두 가지는 항상 부딪힌다고. 그래서 긴장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도 전치사, 요것도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니까 ing로 갈까? 근데 쌤이 분명히 문장 구조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between부터 시작해서 and로 연결되는 문장 끝까지가 앞에 나오는 긴장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관계로 문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만일 전치사 다음에 우리가 동사를 ing를 써버리게 되면 결국 주어동사 관계가 형성될까 안 될까? 주어동사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주어동사가 형성이 안 되면 문장이 만들어지질 않기 때문에 여기는 전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현재형 is를 가지고 동사를 만들어주고, 그렇다면 얘를 우리가 주어로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아, 이 문장은 주동이 아니라 동주가 됐구나. 무슨 치가 된 거니? 도치가 된 거란 말이야. 도치가 된 이유가 뭘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만나서 장소의 부사구를 형성하거든. 여러분들 쌤이 수업 시간에 늘 얘기했지만 장소의 부사구는 원래부터 문장 앞이다? 아니, 장소의 부사구는 원래는 문장 맨 뒤. 이랬던 장소의 부사구가 지금은 문장 앞으로 빠져나간 이유는 강조가 된 거고, 아, 그래서 동사를 주어 앞으로 빼서 도치구문을 형성시킨 거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전문직과 사회는 항상 협상을 벌여서 그들 간의 관계의 조건을 정의하려고 했는데, 전문직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율성을 추구하고, 대중들은 전문직에게 뭐를 요구했다? 책임을 요구했다. 자율성과 책임이라고 하는 건 대립적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존재한다. 예컨대 사회가 그랜트, 수여를 해 준다는 얘기야. 뭐를 주나? 권한을 주고 특권을 주지. 누구한테 주나? 전문직에게. 이렇게 사회가 전문직에게 권한과 특권을 줄 때는 공짜로 주는 게 아니야. 전문직에게 권한과 특권을 줄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전문직이 권한과 특권을 받는 대신에 의도와 능력이 있어야 돼. 어떤 의도와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전문직이 사회복지에 기여할 의도나 능력이 있을 때만 사회는 권한과 특권을 부여하는 거야. 전문직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 넓은 사회적 가치와 일치할 때, 불일치할 때,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면서 자신의 일을 수행할 때만
전문직에게 권한과 특권을 부여하는 거지. 만일 전문직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데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때는 사회는 절대 권한과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거야. 여기서 왜 일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알겠지, 그지? 이게 바로 사회가 전문직에게 권한과 특권을 주는 전제야. 너희들이 사회 복지에 기여를 할 의도와 능력이 있을 때만 권한과 특권을 주겠다. 너희들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일을 수행할 때만 권한과 특권을 주겠다. 무슨 말이니? 사회에 책임을 다하라는 얘기지. 전문직이 사회에 책임을 다할 때만 전문직에 권한과 특권을 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권한과 특권을 안 주겠다는 얘기지. 오랫동안 이렇게 인식돼 왔다고. 그런데 어떻게 인식돼 왔니? 전문가가 전문적 지식과 특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다고.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과 특권을 이용해서 그들의 이익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냐, 이와 같은 의심의 눈초리가 쳐다지려면 결국 권위와 힘을 수여하는 거야, 위축시키는 거야? 수여하는 거지 위축시키는 게 아니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위축시키다가 아니라 수여하다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다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과 특권을 이용해서 그들의 이익만 발전시킨다는 얘기는 대중들의 이익은 희생시켰다는 얘기일까, 증진시켰다는 얘기일까? 희생시켰다는 얘기지 증진시켰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증진에 해당하는 개념이 아니라 희생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at the expense of까지 뭐뭐를 희생시켜서,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전문직을 쳐다봤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대중들은. 대체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렇게 답을 정하고서 해석을 다시 해보자고. 오랫동안 인식이 되어져 왔는데 전문지식 그리고 특권적인 지위, 전문직에 이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특권적 지위가 전문가들에게 권위와 권한을 수여했다라고 사람들은 의심을 한 거지. 전문직의 전문지식과 특권적 지위가 수여를 한 권위와 권한이 바로 어디에 사용됐냐면 전문직 자신의 이익을 향상시키는데, 전문직이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봉사를 해야 될 일반 대중들은 희생시켜가면서 이런 식으로 전문직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거 아니냐, 대중들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본 거야. 에드먼드 버크가 2세기 전에 말을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 뭐에 대한? 시민적 자유에 대한. 그런데 사람들이 시민적 자유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건 아무렇게나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비례해서 자격이 있는 거야. 뭐와 비례해서? 자기 자신의 욕구에 도덕적 쇠사슬을 채울 수 있는 성향과 비례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쇠사슬을 채운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들의 욕구를 도덕적으로 억제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를 도덕적으로 억제하느냐 못하느냐에 비례해서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즉 시민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욕구를 도덕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한다고.
억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유는 증가하는데 억제를 못하면 못할수록 자유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것도 사실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니? 전문직이 자신의 욕구를 책임감을 가지고 억제할 때만 자기가 자율성을 추구할 수가 있는데, 전문직이 자신의 욕구를 억제를 하지 못하면 그만큼 자율성도 추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빗대서 설명하는 거지. 자, 그럼 봐봐. 필자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전문직과 사회가 협상을 벌여서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관계의 조건을 정의하려고 한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서 전문직은 자율성을 추구하고 대중들은 전문직의 책임을 요구한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사회가 전문직에게 권한과 특권을 부여하는 전제가 있는데, 전문직이 사회적인 복지에 기여할 때만 권한과 특권을 부여한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계를 둘러싼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전문직은 사회적 책임을 조건으로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전문직과 사회 양자의 관계의 조건이지. 만일 전문직이 대중이 원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들은 아무리 자율성을 추구하고 싶어도 대중들이 그 자율성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문직에서는 항상 동반을 하는데 두 가지가 떨어질 수가 없지. 그들이 원하는 자율성은 항상 뭐와 동반할 수밖에 없나? 대중들이 요구하는 책임감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돼.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자, 자율성, 어토노미, 자, 책임감, 어카운터빌리티. 지문 상당히 어렵네. 복습할 때 내용을 좀 꼼꼼하게 봐둬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넘어갈게.